엄마, 생선은요? 됐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불길이 치솟던 그날, 37살 과부는 재산보다 아이를 먼저 안았습니다. 저것 봐라, 과부가 장터에 나돌아다니네.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비린내 나는 생선 보따리 하나로 시작한 장사. 3살 딸을 업고 5살 아들 손을 잡고 나선 새벽 장터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내 새끼가 먼저다. 비린내 나던 보따리가 어떻게 한 집안의 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37살 과부의 새벽은 아직 별이 총총한 시각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석 달째. 집안엔 쌀 한 톨 남지 않았고 쌀독 바닥만 하얗게 드러나 있었지요. 방 한구석엔 남편이 생전에 메고 다니던 낡은 생선 보따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재만 남은 불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3살 난 딸아이는 칭얼대며 엄마 등에 엎였고 5살 아들은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지요. 형아, 동생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작은 손을 자기 손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눈물을 삼켰지요. 새벽 장터로 가는 길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집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낡은 생선 보따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다다르자 몇몇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것 봐라, 과부가 장터에 나돌아다니네. 아이고, 체면도 없이.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이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지요. 속으로는 딱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내 새끼가 먼저다. 생선전 앞에 도착했을 때 주인 영감은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생선을 떼어가겠다고? 예, 장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인 영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만 등에 업힌 딸아이와 손을 꼭 잡은 아들을 보더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외상은 안 돼. 저녁 때까지 팔고 남은 건 도로 가져오고 판 것만큼만 돈 받아갈 거야. 엄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지요. 고맙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오겠습니다. 그날 여인은 얼음장같이 찬 생선을 손바닥이 터지도록 씻었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참아가며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옆에 앉은 5살 아들은 3살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지요. 동생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장사하시는 거야. 생선전 주인 영감은 여인에게 생선 한 광주리를 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상은 안 돼. 저녁 때까지 팔고 남은 건 도로 가져오고 판 것만큼만 돈 받아갈 거야. 엄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오겠습니다. 생선 광주리를 받아든 그녀는 장터 한 구석 빈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등에 업힌 딸아이는 잠이 들었고 5살 아들은 엄마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아들은 작은 손으로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동생 보고 있을게. 엄마는 장사하세요. 그 말에 여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 기특하구나.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머리에 광주리를 인 아낙네였는데 생선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값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그 값에 누가 사?
옆 좌판이 더 싸던데. 그렇게 첫 손님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선을 다시 정리하고 비늘을 한 번 더 훑어내고 손질을 더 깨끗하게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생선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지요. 이거 손질이 참 깨끗하네. 아가씨가 직접 한 거요? 예, 할머니. 제가 아침 일찍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선 2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생선을 싸면서 작은 생선 1마리를 더 얹어 주었답니다. 할머니, 이건 국물 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된장국에 넣으시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냥 줘? 할머니께서 제 첫 손님이세요. 첫 손님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말했지요. 아가씨, 장사 잘 될 거야. 마음씨가 곱네. 그날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값을 깎아서 파는 게 장사가 아니라 정성을 얹어서 파는 게 진짜 장사라는 걸 말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생선은 거의 다 팔려나갔습니다. 5살 아들은 하루 종일 동생을 돌보느라 지쳤지만 엄마에게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올 때마다 작은 손으로 어르며 말했답니다. 동생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장사 끝나면 밥 먹을 수 있어. 그 모습을 본 옆 좌판 아낙네가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에고, 착한 것들. 이거라도 먹어라. 아들은 떡을 받아들고는 먼저 동생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동생이 떡을 우물우물 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 것을 먹었지요. 엄마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무렵 여인은 생선전 주인 영감에게 돌아가 정산을 했습니다. 영감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다 팔았구만. 내일도 올 거요? 예, 꼭 오겠습니다. 영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생선을 조금 더 떼어가도 좋아. 오늘 장사 보니 믿을만하니까. 엄마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의 손을 잡고 딸을 업고 걸었습니다. 주머니엔 첫 장사로 번 돈이 있었고 가슴엔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요. 여인의 생선 장사는 나날이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새벽마다 정성껏 손질한 생선과 덤으로 얹어주는 마음씨 때문이었지요. 단골 할머니들은 이 좌판만 찾았고 다른 생선 장수들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과부 뭘 믿고 저리 나대는 거야? 남자도 없는 것이 장터를 제 집인 줄 아나 봐. 소문은 장터를 넘어 동네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과부가 돈을 만지면 마음이 변한다더니 장터에서 남자들한테 눈웃음 판다던데 엄마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닿았지요. 어느 날 5살 아들이 장터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 엄마 과부지? 아빠 없는 애가 뭐가 그리 잘났어?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데리고 엄마에게로 뛰어갔지요. 동생은 오빠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울었습니다. 오빠, 왜 울어? 오빠 아프면 내가 후후 해줄게. 3살 동생이 작은 손으로 오빠 뺨을 쓰다듬자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2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요? 여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춘 뒤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애들이 그러는데요. 아빠 없으면 이상한 거래요. 아들아. 엄마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우리가 작아지는 건 아니야.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 거고 너는 동생을 지켜주면 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동생이 말했지요. 오빠 울지 마. 나는 오빠가 제일 좋아. 그 말에 아들은 비로소 웃음을 지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동생이지만 오빠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운 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험담도 손가락질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엄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 저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여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생선을 더 깨끗하게 손질하고 좌판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장터에 나갔을 때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한 아낙네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과부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여인은 멈춰서서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자식들이 건강하고 오늘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당당한 태도에 아낙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팔려나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일부러 더 찾아왔고 소문을 듣고 온 새 손님들도 있었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엄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도 엄마 뺨에 뽀뽀를 했지요.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생선 보따리가 강으로 떠내려갔다. 그의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는 나흘째 그치지 않았고 장터로 가는 길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여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5살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3살 동생은 창밖을 보며 무서워했지요. 오빠 무서워. 아들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엄마는 두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사를 쉬면 내일 먹을 쌀을 살 수가 없었지요. 아들아, 엄마가 빨리 다녀올게.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동생이 무서워해요. 여인은 고민 끝에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나섰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개울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엔 발목도 안 차던 개울이 무릎까지 차올랐지요. 엄마는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네, 엄마. 개울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물살이 세어지더니 발이 헛디뎠습니다. 생선 보따리가 물에 빠졌고 그 안에 생선 절반이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여인은 순간적으로 보따리를 잡으려 했지만 아들의 손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도 울음을 터뜨렸고요. 엄마, 엄마. 아들이 외쳤습니다. 엄마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먼저 건넜습니다. 개울을 다 건너고 나서 돌아보니
생선 보따리는 물에 반쯤 잠겨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여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떼어온 생선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지요. 엄마, 울지 마세요. 5살 아들이 젖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동생도 엄마 등에서 말했지요. 엄마 아프면 내가 후호해줄게. 엄마는 두 아이를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정신없었네. 우리 장터 가자. 장터에 도착했을 때 비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좌판을 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자 손님은 더욱 뜸했지요. 오전 내내 생선은 한 마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장사를 하고 있구려. 할아버지는 젖은 아이들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왔구만. 얼마나 어려우면. 할아버지는 남은 생선을 모두 샀습니다. 우리 집에 잔칫날이 있어서 마침 생선이 필요했어. 이게 다 인연이지. 할아버지는 돈을 넉넉히 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여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럴 수는 없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래, 소금 절임을 배워야겠어. 다음 날 여인은 장터의 다른 생선 장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금에 생선 절이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뭐, 그것쯤이야. 이리 와봐. 그날 저녁 엄마는 집에서 생선 절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동생아, 엄마가 저렇게 하면 생선이 오래오래 안 썩어. 그럼 비 오는 날에도 팔 수 있대. 우와, 엄마 대단해. 사흘 뒤 여인은 절인 생선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맛을 본 단골 할머니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이거 구워 먹으면 밥도둑이야. 절임 생선은 그렇게 새로운 상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깨달았지요. 위기가 오면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소금 절임 생선으로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여인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생선을 사면서 말했지요. 아이고, 이걸 집에 가서 손질하려니까 손이 비리고 일이 많아.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제가 손질해 드릴까요? 내장도 빼드리고 비늘도 깨끗이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값은 얼마나 더 받을 건데? 손질값은 따로 안 받겠습니다. 대신 다음에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낙네는 고맙다며 생선을 맡겼습니다. 여인은 정성껏 생선을 손질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5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공짜로 해줘요? 아들아, 지금은 공짜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손님이 올 거야.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아낙네가 동네에서 소문을 냈고 이틀 뒤부터 손질을 부탁하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한 달쯤 지나자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손질값을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자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손질해 드리는 것에 약간의 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동안 공짜로 해줬으니 이제는 받아야 해.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에게 맞는 조언까지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이 생선은 탕으로 끓이셔야 국물이 구수합니다.
이건 구이로 하시면 살이 부드러워요. 손님들은 여인의 조언을 듣고 집에서 요리를 했고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손님이 이 좌판을 찾았지요. 저 과부는 장사꾼이 아니라 살림꾼이네. 그러던 어느 날 옆 좌판에 늙은 생선 장수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손님 다 빼앗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여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제가 빼앗은 게 아닙니다. 손님들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잘난 척하네. 과부 주제에. 늙은 장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때 5살 아들이 엄마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제일 열심히 일해요. 아들의 작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단골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맞아. 저 아가씨는 정직하게 장사해. 우리가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 늙은 장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섰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마님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마님은 생선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질도 해준다면서? 예,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마님은 생선 여러 마리를 골랐습니다. 여인은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지요. 마님, 이 큰 건 찜으로 하시면 좋고요. 이 작은 건 조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댁은 그저 생선만 파는 게 아니구려. 일주일 뒤 마님의 하인이 찾아와 말했지요. 우리 마님께서 앞으로 생선은 당신한테만 사겠다고 하셨소. 엄마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할 거야. 동생한테도 정성껏 해줄 거야. 아들은 동생에게 물을 먹여주면서 말했답니다. 동생은 오빠가 떠주는 물을 잘도 마셨지요. 오빠 고마워. 동생아,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해. 엄마는 두 아이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장터에서 믿음을 얹어 팔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자라고 있었지요. 여인의 장사가 잘 되면서 이제는 매일 저녁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잊지 않았지요. 3달 전 자신이 쌀 한 대를 외상으로 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하던 쌀가게 주인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날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쌀가게 앞에 섰을 때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었지요. 외상? 과부가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여인은 그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서 버렸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당당히 쌀가게에 들어가 돈을 내고 쌀을 샀습니다. 주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 생선 장사가 잘 되나 보구려. 덕분에 먹고는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쌀가게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인은 좌판 앞을 서성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요즘 우리 집에 생선 국물이 그리워서 혹시 생선 좀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여인은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안도하며 생선을 골랐지요. 엄마는 정성껏 손질해 주었습니다. 국거리로 좋은 건 이거고요. 이 작은 건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덤까지? 예, 단골 손님은 항상 덤을 드립니다.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3달 전 자기가 쌀 한 대도 안 준 사람에게 여인은 덤까지 얹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쌀을 사러 가려는데 주머니에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여인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제가 생선 국물 내는 잡어를 드리겠습니다. 신선하고 국물 맛 좋은 것으로요. 대신 오늘 쌀값은 내일 장사하고 갚아도 될까요?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집에서 산 생선이 정말 좋았던 게 떠올랐지요. 좋아. 그렇게 하지.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신선한 잡어 한 보따리도 가져다 주었답니다.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싱싱한 잡어를. 고맙소. 제가 고맙지요. 덕분에 어제 아이들 밥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쌀가게 주인은 여인을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가게 주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찾아와 말했지요. 혹시 생선으로 만든 반찬도 팔 수 있소? 엄마는 그날 저녁집에서 생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 가게 주인은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맛이 기가 막히네. 그렇게 여인은 생선 장사에 반찬 만드는 일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엄마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불쌍한 과부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장사꾼이 되었지요. 쌀가게 주인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여자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신뢰를 쌓더라고.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구걸에서 얻는 것보다 당당히 거래하며 얻는 게 훨씬 값지다는 걸 말이지요. 여인의 생선 장사는 이제 장터에서 소문난 좌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님들이 줄을 섰고 점심때가 되면 생선이 다 팔려나갔지요. 그런 어느 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장터의 큰손이라 불리는 중개상 박서방이었지요.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니 과연 장사를 잘하시는구려. 나는 이 장터에서 여러 장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니 안타깝소.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소? 박서방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답니다. 내가 생선을 대량으로 떼다 주겠소. 당신은 손질만 하면 되고 판매는 내 사람들이 할 거요. 옆에서 듣고 있던 5살 아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요. 엄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서방이 떠나고 나자 옆 좌판의 채소 장수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그 사람 조심해야 해.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 봤어. 처음엔 편하다고 좋아하더니 나중엔 빚더미에 앉더라고. 그날 밤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소? 엄마가 말을 머뭇거리는데 갑자기 5살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안 할 거예요. 어머, 꼬마 녀석이. 우리 집은 엄마가 대장이에요. 아저씨 말 안 들어도 돼요. 아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보며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지요. 엄마는 박서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요. 박서방이 코웃음 쳤지만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 밥값을 남의 목줄에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박서방이 떠나고 나자 옆 좌판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했어, 아가씨. 5살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더 도와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동생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대장, 우리 엄마는 대장 동생도 따라 불렀지요. 엄마 대장, 최고 대장. 엄마는 그 노래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나섰지요. 5살 아들은 3살 동생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춥지? 내가 손 녹여줄게. 아들은 동생의 작은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불이야, 불이야. 엄마가 고개를 돌리니 곡식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큰일 났다. 빨리 피해.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물건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왔습니다. 여인의 좌판 쪽으로도 불티가 날아들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앞에는 오늘 아침 떼어온 생선 한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저걸 버리면 오늘 하루벌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5살 아들이 3살 동생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 동생을 품에 꼭 안고 말하고 있었지요.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엄마가 우리 구해줄 거야. 그 목소리가 엄마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인은 망설임 없이 생선 광주리를 내팽개치고 2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는 3살 동생을 등에 업고 5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생선은요? 됐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여인은 2 아이를 데리고 장터 밖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 좌판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3살 동생이 엄마 등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안 무서워. 엄마가 있잖아. 불길은 한참을 타오르다가 장터 사람들이 힘을 합쳐 겨우 껐습니다. 장터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의 쌀가게 주인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다친 데는 없소?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물건은 다 탔겠구려.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물건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터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 저 과부를 보시오.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아이들만 챙겼소. 채소 장수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봤어. 저 여자가 생선 광주리를 버리고 아이들한테 먼저 달려가는 걸. 사람들이 여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 어미야. 물건보다 자식이 먼저인 게 당연한 건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말했지요. 생선전 주인 영감도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오늘 일은 안 됐소. 내일부터 다시 생선 떼어 가시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저녁 장터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불에 탄 좌판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자리였지요. 과부 아가씨는 좋은 자리를 드려야 해. 결국 여인은 장터 입구에 가장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다시 일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자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좌판을 먼저 봤지요. 그날 생선은 전보다 더 빨리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불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새로운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갔고 조금씩 종잇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운 뒤 항아리 속에 돈을 한 푼, 두 푼 넣었습니다. 5살 아들은 어느새 6살이 되었고 3살 동생도 4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법 엄마 일을 도울 수 있었지요. 엄마, 제가 생선 씻을게요. 아들은 작은 손으로 생선을 조심조심 씻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지만 여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로 나갔지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항아리를 열어보니 돈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세어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할 때인가? 다음 날 여인은 장터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좌판 대신 작은 가게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값을 불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모은 돈으로 낼 수 있는 액수였지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장터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생선을 진열할 수 있는 선반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그래, 아들아.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장사할 수 있어. 가게를 연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가게를 차렸네? 축하해요. 6살 아들은 엄마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신선한 생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잘 손질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엄마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 글 배우고 싶지 않니? 글이요? 배우고 싶어요. 여인은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장터에 글 쓰는 선비를 찾아가 부탁했지요. 선비는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아이가 성실해야 하오. 그렇게 6살 아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면 선비에게 가서 1시간씩 글을 배웠지요. 엄마, 오늘 사람 인자 배웠어요. 아들은 4살 동생에게도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늘 천이야. 동생아, 따라해봐. 천. 동생이 작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잘했어, 동생아. 우리 동생 똑똑해. 두 남매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는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달랐지요. 반년쯤 지나자 6살 아들은 제법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장사할 때 계산을 맡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아, 이 생선이 3마리면 얼마지? 한 마리가 10량이니까 30량이에요. 맞았어. 손님들도 감탄했습니다. 어머, 저 어린 것이 벌써 계산을 하네. 4살 동생은 옆에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오빠 똑똑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장터에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엄마는 가게 앞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6살 아들은 손님에게 생선을 팔며 계산을 하고 있었고 4살 동생은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생선 사가세요. 두 아이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봄은 아이들이 맞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글도 배우고 웃음도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인의 가게는 이제 장터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이 되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 한양으로 가서 우리 밑에서 일하면 돈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 거요. 엄마는 잠시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양이라. 큰 도시,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6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한양이라는 곳 알아? 네, 크고 좋은 곳이래요. 만약 우리가 한양으로 가면 어떨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자면 가요.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장터에서 일하며 주변을 둘러봤지요. 생선전 주인 영감은 오늘도 좋은 생선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지나가며 웃으며 인사했고요. 채소 장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장사 관계가 아니었지요. 서로 돕고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4살 동생도 말했지요. 나도 여기 좋아. 할머니들 다 예쁘고 친구들도 있어. 엄마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이웃,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보며 자라는 것이 진짜 교육이었지요. 엄마가 결정했어. 우리 여기 남을 거야. 정말요?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동생도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지요.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여기엔 제 아이들이 사람의 정을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 소식은 금방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말했답니다. 잘 결정했어. 우리도 당신이 가면 섭섭했을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지요. 엄마는 처마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기뻐요. 6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남기로 해서요. 엄마는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하던 보따리가 우리 집을 살렸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사는 건 결국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살게 해주는 거더라. 6살 아들이 4살 동생 손을 잡고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저기 북두칠성 보여? 어디? 저기, 저 7개 별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초가지붕을 비추고 있었지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나는 한양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6살이었던 아들은 12살이 되어 장터 한 구석에 작은 글방을 열었습니다. 4살이었던 동생은
오빠 옆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엄마의 가게는 이제 정직한 생선 장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봄날 장터에 나온 엄마는 아들과 동생이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동생에게 말했지요. 동생아, 이 아이들한테도 우리처럼 가르쳐줘야 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응, 오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생선 보따리가 이 집안의 봄을 가져왔고 그 봄은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 아이들 참 효성스럽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자랐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 바람은 따뜻했고 봄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린내 나던 생선 보따리가 이 집안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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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